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쭐게요. 이번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는데 네. 이게 대통령실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다고 밝혀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죠. 저도 8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복권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사면될 때 당시에 그러면 특정 시기를 확정해서 복권까지 시키겠다. 그러니까 예정된 복권이다라는 말에는 조금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중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약간의 좀 반대 의사를 네, 밝히긴 그렇죠. 했었죠. 김 의원님,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통령실은 사면 복권은 고유 권한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여권에서 이건 다시 또 유난 갈등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네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는 소신 있게 한 번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이 건에 대해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반성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복권까지 해줄 일이냐. 또 우상호 전 의원 얘기도 그때 사면 복권까지 다 갔는데 법무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소신은 즉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에 있지만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게 당정 갈등이라고 보여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바로 직전에 바로 김 전 최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말하자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수면 위로 왔다 갔다가 수면 위로 떨어지고 밑으로 가라앉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조차도 미묘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 대변인이 이 내용을 좀 알 것 같은데 사면 복권 문제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점 한 대표 역시 잘 알 그렇죠. 텐데 이미 대통령실에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런 네.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당정 갈등의 해석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 복권에 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정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4.10 총선에서 굉장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가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민심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에서 민심을 더 첨예하게 받아들이는 당이 민심과 어쩌면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대통령실을 민심 쪽으로 가까이 견인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원칙은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굳이 이 시점에 복권을 해줘야 하느냐. 복권을 한다는 것은 그럼 이제 정치를 해도 좋다라는 의미인데 등더미로서 정치까지 하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재계 발편이 마련돼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지금 나옵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있고 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는 셈인데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뭉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조국 혁신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조차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그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말하자면 김경수 전 지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구심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더 이상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에서의 투표율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 또한 미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김동연이든 아니면 뭐 김경수든 누구든 간에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인 측면 떠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 즉 그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조윤선 또 이렇게 안종범 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여권 내에 풀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붙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여론이 복잡해져서 대통령실이 다 이번에는 정치인 복권이 없다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 받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예컨대 조만간 MB 대통령도 뵙는다 했을 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로 네. 김경수가 등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때문에 복잡해진 문제 때문에 만에 하나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 복권 없습니다 했을 때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네.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제 당대표로서의 혹은 대선 후보로서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어떤 입장들이 조금 더 말하자면 좋은 결론으로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 일각에서 이게 김 전 지사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실제 이재명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의 필요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여권 인사발로 논의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 분열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사실 이 정치 공학적으로 사면과 복권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고운 시선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복권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진 대표라고 하죠. 이제 대표가 곧 된다고 하니까. 네. 이재명 진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었을 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었을 때 지금 야권에 이렇다 할 대선 주자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계기로 해서 피선거권이 다시 복원되면 그때 친문 진영으로 흡수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일극체제 상황에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재명 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이제 9월 말 10월 초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1심에서 판결에서.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김경수 지사의 복권으로 인해서 더 복잡 다단한 고차 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이 최혜병 특검법 이 문제 처리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이제 진단들을 하잖아요. 다름 아니라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3자 특검 이건 수용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다시 또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3자 추진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추진하겠다던 한 대표는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크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롭게 낸 특검법안은 훨씬 지난번보다는 더 한동훈 대표가 받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김건희 네. 여사까지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번에 사실은 포결로 무리하게 가지 않고 겨우 4표를 얻어왔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지 않고 한동훈 대표로부터 본인이 전당대회에 제3자 어떤 그 추천권의 어떤 특검 법안을 냈으면 우리가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병 앞에서 같이 가자라고 했으면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럴지도 못하고 안 할 수 없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낸 안이 좋은 안도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 다 실패한 안이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두 번째 안을 무리하게 표결로 가는 바람에
사실은 장동혁 그 사무총장이나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제3자 그 특검법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네.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소리 없는 메아리에 휩싸여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현실화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떤 시각이세요? 지금 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발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뭐 윤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비난까지 했는데 네. 방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네. 냈거든요. 저도 한동훈 대표와 이런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의사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봤던 것보다 108명의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최상병 특검법안을 이게 단기간에 바꾸기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은 합니다. 당내 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해서 제3자 특검법안이 왜 필요하고 지금 민주당의 무리한 특검에 맞설 수 있는 카드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보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좀 짧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원칙과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치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조에 나선 사건을 가리켜 엽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3,000명 조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반응을 뭐 자기 주변 또 본인의 어떤 부인과 관련해서 친인척 관련해서 너무 광폭의 통신 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그런 부분을 빗대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민주당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진 주체 자체가 공수처다, 검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하려고 공수처를 힘을 몰아서 저렇게 만들었나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도 늦고 너무 광범위하다. 물론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어찌 보면 통신법상에 있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시그널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당이 고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 수사에 나선 배경은 뭘지 또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고발한 이후에 수사에 나섰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난번 선거 토론 과정에서도 자신이 알지 못했고 관여한 적도 없다.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다. 만약에 그것이 일말이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신은 정계 은퇴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단언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고요. 그 경찰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책임질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큰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민주당 전당대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인데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연임은 거의 확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최고위원 경선이 지금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1위에 뭐 김민석, 정봉주 후보 중에 누가 될 것이냐 등등 관심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박은석 전 의원께서 뭐 언론에 나가서 정봉주 의원이 현재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뭐 사실관계 하기 이전에 어저께 있었던 부천 체육관에서 있었던 우리 전당대 경기도 당원대에서의 상당히 많은 당원들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정봉주 의원의
이전에 1등 하던 때 모습하고 전혀 다른 굉장히 초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다만 어저께 나왔던 결과는 이 사건이 오픈되기 전에 투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렵사리 2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병주 의원이 그 경기도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2등을 하셨고 근사하게 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서울에 있어서부터는 정봉주 의원의 표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네. 라고 보여지고 또한 월요일 정도로 예상되는 본인의 거치에 그게 거치일지 아니면 입장 표명일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혼연을 당해서 혼연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입장을 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으로는 김민석 최고가 1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정봉주 의원이 4등 정도 안에 겨우 특거리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후보 이번 주에 입장 밝히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 왔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봉주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선전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네.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진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서 2등으로 밀리긴 했는데 남은 선거인단이 서울에 이제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5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네. 서울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기존보다는 득표율이 많이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네. 여기서 만약에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울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최고위원 후보지 5위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는 메시지를 네.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네. 정치권 연금 개혁,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모처럼 정책 분야에서 좀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생 입법을 위한 행보에 나선 건데, 근데 영수회담 등을 두고는 이게 시각차가 있습니다. 네. 여야 대통령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영수회담 그 설 자체도 좀 기이한 형태로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인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전당대 중에 박찬대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원래는 또 아주 재미있게도 이제 전당대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보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동에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기본 입장이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실은 과거에는 비대위 체제였지만 현재 한동훈 당대표가 있으니까 한동훈 당대표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역시 좀 실용적이라고 얘기해서 굳이 중요한 진전이 있다면 내 꼭 안 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의 몫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 대변인, 네. 그 여야정 협의체 구성 조건을 두고도 견해차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반드시 들어달라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전에 대통령과 이재명 진 대표가 만나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만나서 민생을 얘기하시라 이렇게 어쩐 면서는 좀 쿨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대통령실과 이재명 진 대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모양새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